반갑습니다. 드러내기 경영 VM 비즈니스 코치 정철아입니다. 우리가 모임에 자주 나가는데요. 모임에 가면은 빠지지 않는 대화의 주제가 있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리가 필요한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몸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 건강 관리입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기 위한 얘기는 저마다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아서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몸 건강을 위해 많이 강조하는 것이 하루에 물 2리터를 반드시 마셔라. 그 다음에 10,000보 이상 걸으면 좋다. 브로콜리와 토마토는 암에 좋기에 꼭 먹어야 된다 등의 얘기를 많이 하지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발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검은 콩과 검은 깨가 좋다든가 최근에 개발된 탈모 방지 샴푸 등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화제에 올라옵니다. 탈무드에서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건강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건강을 지키는 스토리는 많이 있지만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화병입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은 병이고 주로 가정주부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세계의학용어집에도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걸리는 마음의 병이 WHABYUNG 화병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화병은 왜 생길까요? 많이 참기에 화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참을 인자를 한자를 파자해보면은 칼도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마음에 화가 나면은 우리는 참으라가 하는데 그 참는다는 것은 마음을 칼로 찔러서 화가 올라오지 않도록 누른다는 의미가 되지요. 마음에 상처나 마음에 칼자국이 많다는 것은 내가 화를 날 때 칼로 찔러서 참게 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살고 싶은데 좀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와주지 않으므로 화는 나게 돼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이 아프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열이 나잖아요.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의 열을 체크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머리에 대어서 열을 체크하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열부터 재어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몸에서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열로 표현하지만은 마음이 아프면은 화가 나게 되는 거죠. 화가 난다는 것은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화가 올라오면은 그 마음이 치료받을 때가 됐다는 신호등인 것이지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화를 내는 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에 화는 풀지 말고 화는 내지 말고 속으로 삼키고 화를 누르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화를 삼키고 화를 누르고 화가 모이면은 그 다음에
어떤 한자가 될까요? 불꽃 염자가 됩니다. 그래서 화를 참으면은 속이 타서 시커멓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참아서 생긴 그 불덩이는 어떻게 하면 식힐 수 있을까요? 불꽃 염자에 말씀 원자를 붙여보면은 말씀담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즉 화는 말로서 풀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화를 말로서 풀어야 한다면서 혼자서 막 중얼거리며 고함 지르고 여기저기 다니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실성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상대가 있어야 하므로 서로 상자를 붙여서 상담으로 화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은 내 화를 풀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때는 말하는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화를 풀려고 서로 상담을 하다가 상대가 잘 들어주지 못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화를 풀어주고 마음을 바꿔주는 방법이 우리가 코칭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풀기 위해서 누가 말을 많이 해야 할까요? 화는 앞에서 말했듯이 말로 풀릴 수 있으므로 화가 있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은 줄이고 화난 사람의 말을 많이 하게 해서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경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를 풀어주려고 말을 많이 하게 하는 방법이 질문을 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고 경청하고 피드백하는 기술을 우리는 코칭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코칭 기술이 없으면은 대화를 하지만은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공감 대화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화를 풀어주려고 상담을 하는데 오히려 불난데 부채질을 하게 되어서 화는 풀리지 않고 더 화를 낼 경우도 생기는 것이지요. 내가 말해야 하는 순서가 왔을 때에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가 말하도록 주임새를 넣어서 상대가 많이 말하도록 하면은 상대의 화가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코치는 고개만 끄덕여 주어도 상대의 화를 풀리게 한다고 합니다. 코치의 생각을 먼저 말하지 않고 고객의 생각을 잘 들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하는 것의 사실을 듣고 상대의 감정을 듣고 상대의 의도를 잘 들어야 상대가 가지고 있는 민마음에 있는 그 감정의 엉어리를 풀 수 있고 화를 내는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상대와 함께 듣고 상대를 위해 듣는 경청 기술과 상대를 말하게 하는 질문 기술을 배우면은 서로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화도 잘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경청을 통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기술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코칭하는 방법도 나누고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지인들에게 잘 공유해 주시고 함께 행복을 가꾸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